매일 아침 다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보는 것이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내 이름은 김정환, 올해 63. 명예퇴직 이후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적응이 안 되어 집 근처 향기다방을 거의 매일 찾는다. 아내는 7년 전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로 집은 더욱 적막해졌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적응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다방에서 나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는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나의 하루 일과였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끔은 그보다 더 오래 머물기도 한다. 다방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녀, 다방 주인 최정숙 씨를 보기 위해서였다. 늘 단정한 모습으로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그녀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도 나를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명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서서히 그녀의 관심을 끌게 된 모양이었다. 어르신,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세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했다. 매일 같은 질문이지만 그 관심이 좋았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네, 오늘도 똑같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섬세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아침마다 내려주던 커피, 그 향기와 함께했던 평온한 시간들.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두려웠다. 한 달쯤 지났을까. 비 오는 어느 날 다방은 유독 한산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고 다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정숙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내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물었다. 저기, 괜찮으시면 조금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오늘은 손님이 없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보였다. 그런데도 눈빛만은 맑고 생기가 넘쳤다. 매일 오시는데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예요.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 아파트요. 좋은 곳이죠.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7년 전에 떠났어요. 정숙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리고 이내 공감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랑은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그녀의 말에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두 사람 다 비슷한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정숙 씨는 이 다방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방을 열었다고 했다. 제가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건 50대 초반이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가게를 갖게 되었네요.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점이 존경스러웠다. 나도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이야기,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노후가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무너진 이야기.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슬퍼요. 7년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되네요. 내 말에 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다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더 말하기 어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 커피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아요. 화제를 바꾸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비 오는 오후에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다방에 처음 온 손님들은 정숙 씨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동네에서는 그녀에 대한 작은 소문들이 돌았다. 한때 그녀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사장 근처에서 약품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 푸른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홀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이야기. 그녀의 손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약간 구부정한 어깨가 그녀의 지난 날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고 누구나 살아내느라 힘들었을 테니까. 어느 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을 때 정숙 씨가 다가왔다. 같이 가실래요? 제 집이 이 근처인데 우산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다방 밖에서 만나게 되었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걸으면서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웅덩이가 있어요. 정숙 씨가 내 팔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집은 다방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3층이었다. 작지만 제 보금자리예요. 들어오세요. 정숙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물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바깥이 너무 추워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조그마한 원룸이었지만 곳곳에 그녀의 취향과 정성이 묻어 있었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외로울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래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몇 번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가끔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려요. 젊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간 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힘드셨겠어요. 나는 그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루는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푸른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사장에 갔죠. 그때 어떤 젊은 작업자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요즘 누가 그거 먹어요? 이제 그만 다른 일 알아보세요. 그 말에 너무 서러웠어요.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이야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으로 살아가는 고단함이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 특별한 기술도 없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던 그녀의 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멋진 다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네, 50대 중반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의지와 용기가 느껴졌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그 용기가 존경스러웠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퇴직 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엄두도 못 냈는데 늦지 않았어요. 정환 씨도 원하는 걸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 살아온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내가 떠난 후로 나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던 것 같았다. 살아있다는 느낌도 없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다. 창문 너머로 비에 씻긴 세상이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대화는 나에게도 일종의 세례와 같았다. 묵은 때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같았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방에서의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때로 내게 새로운 커피 메뉴를 맛보게 해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읽은 책들을 추천해 주었다. 어르신,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내려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그녀의 작은 관심이 나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커피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였지만 그녀가 내려주는 커피는 항상 특별하게 느껴졌다. 정환 씨,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말이죠.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슬프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었다. 몇 주 동안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 어느 날 정숙 씨가 내게 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집 앞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같이 가꿔 볼래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다세대 주택 옥상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텃밭이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고 물을 주며 함께 땀을 흘렸다. 그녀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요즘은 정환 씨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혼자라서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떠난 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흐르는 것 같아요. 텃밭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다. 정숙 씨는 나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내와 함께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정환 씨는 아내분과 많이 행복하셨나 봐요.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행복이 당연한 줄 알았죠. 정숙 씨는 그런 내 모습을 이해해 주는 듯 했다. 그녀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왔을 테니까. 옛날에는 저도 많이 불평했어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그런 걸 바라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직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였을 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행복할 때는 그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간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여름이 깊어가면서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들은 싹을 틔우고 자라났다.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처음에는 작고 연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튼튼해졌다.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오늘 저녁에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요. 정숙 씨가 손에 든 토마토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붉고 연구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다.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을 때 묘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거 오래된 사진첩인데 한번 보실래요? 다른 날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담겨 있었다.
20대의 정숙 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화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때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26살이었죠. 사진 속에서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아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테다. 남편의 배신도 생계를 위한 고단한 노동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르던 시절. 아름다우셨네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칭찬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건 제가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중년의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여자는 그런 남자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사진 찍고 일주일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사업 실패 후에 도저히 제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지난 세월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 후로 저는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공장도 다녀보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해보고. 그러다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일이 있었어요. 공사장 근처에서 영양제를 파는 일이었죠.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흐릿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젊은 시절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약품을 팔던 그녀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살아야 했던 그 시간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다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회에서 중년 여성으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래도 그 일이 제게 기회를 줬어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다방을 열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놀라웠다. 그 힘든 시간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정숙 씨는 정말 강인한 분이에요. 존경합니다.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정숙 씨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했다.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했던 그녀. 이제는 내가 그녀의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어가는 마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텃밭의 작물들은 대부분 수확을 마쳤고 이제는 가을 채소를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도 계절과 함께 깊어져 갔다.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함께 옥상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별을 본 적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였죠. 그때는 이렇게 별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별 보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는 옥상에 누워 별을 보며 꿈을 꾸곤 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죠. 지금 생각하면 평범한 꿈이었네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평범한 꿈조차 이루지 못한 그녀의 인생.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정숙 씨, 우리 이제 서로 반말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친해진 것 같은데 말을 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다. 말을 놓자 대화도 더 편안해졌고 마음의 거리도 더 좁혀졌다. 정환 씨. 아니, 정환아. 이상하네, 이렇게 부르니까. 정숙 씨가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을밤 공기를 타고 은은하게 퍼졌다. 정수가, 나도 어색하긴 해. 하지만 기분이 좋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 나이 들어 다시 누군가를 아라고 부르게 될 줄은 몰랐다. 청춘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차분한 감정이 가슴에 자리 잡았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이제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다방이 문을 닫은 후 정수기가 내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내가 그녀의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은 앉아서 구경만 해.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자 정수기는 놀란 듯 바라보았다. 요리도 할 줄 알아? 의외인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운 거야. 그전엔 물도 제대로 못 끓였지. 내가 준비한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다.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음식 맛도 공기도 달랐다. 맛있다. 김치찌개 솜씨가 대단한데? 비법이라도 있어? 정수기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그녀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비법이랄 건 없어. 그냥 정성이지. 혼자 먹을 땐 대충 끓였는데 누군가와 나눠 먹으려니 자연스레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손이 우연히 스쳤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로 눈을 마주치자 정수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다. 사랑.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정환아, 나 슬슬 가봐야겠다. 내일 일찍 가게 열어야 하니까. 정수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났다. 배웅할게. 밤이 늦었으니 조심해서 가. 괜찮아.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같이 가자. 날씨도 쌀쌀해졌으니 같이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밤거리를 함께 걸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충분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말없이도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정수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수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되긴. 그냥 이렇게 서로 좋은 사람으로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사랑을 말하긴 쑥스럽지만 정환이가 있어서 요즘 정말 행복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정숙이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마워.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우리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들어가. 응. 내일 봐. 정수기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내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아래 내 그림자가 어딘가 젊어진 것 같았다. 발걸음도 가벼웠다. 다시 피어나는 인생.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서로에게 우리라는 의미가 생겼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세상은 더 밝았고 사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수기의 다방에 가면 이제는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다. 손님들도 우리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종종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어르신들 보기 좋네요.
요즘 정숙 씨 표정이 달라졌어요. 단골 손님의 말에 정숙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다. 나는 이제 다방 일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다.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테이블을 닦고 가끔은 계산대도 지켰다. 내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퇴직 후 무기력하게 보내던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정환아, 당신 커피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 이대로 가면 내 일자리 뺏길 것 같아. 정수기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다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숙이에게 다가갔다. 혹시 최정숙 씨 맞으세요? 정숙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가 오래전에 정숙 씨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서요. 순간 정숙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의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숙 씨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용기가 없어서 직접 오지 못하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정숙이는 말없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셨어요. 정숙 씨를 버리고 떠난 것, 그리고 그 후에 정숙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됐을 때 정숙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다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정숙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그냥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게 좀 닫고 산책 나갈까?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방 문을 닫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이의 눈물이 멈추길 기다렸다. 미안해.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정숙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오랜 상처였을 텐데. 2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당혹감이 더 컸다. 자신도 이렇게 상처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정말 혼자서 살아내기 힘들었어.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때 그 푸른 약통들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 처음으로 그녀가 그 시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금씩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었다. 사람들이 던지는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 약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하지만 살아야 했으니까. 버텼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사장을 찾아다녔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들을 그녀는 묵묵히 견뎌온 것이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공사장을 다니며 번 돈으로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고 조금씩 모아서 이 다방도 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남자의 아들을 보니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 정수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정수가 지금의 너를 봐.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 시간들을 견뎌낸 덕분에 지금의 너로 성장한 거야.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래, 나도 다행이야. 이렇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나서. 우리는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저녁 무렵이 되었다. 정수기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정환아, 이제 괜찮아. 다방으로 돌아가자. 정말 괜찮아? 오늘은 문 닫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 둔 것도 있고. 그녀의 표정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우리는 천천히 다방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정수기가 말했다. 그동안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내가 공사장을 다니던 그 시절, 이 동네에서는 나를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렀어. 그녀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 푸른 영양제 병. 그게 바로 바카스였거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원기를 돋우어 준다고 해서 잘 팔렸어. 하루에 몇 박스씩 팔았지.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동네에서 돌던 소문, 그녀를 향한 시선들,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그 시절을 말하기 꺼려했는지. 괜찮아. 이제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의 나는 다방 정숙 씨잖아. 그녀의 강인함에 존경심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편견을 견뎌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삶을 읽어왔다. 정수가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살자. 갑작스럽게 내뱉은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다. 정수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작스럽긴 하지만 진심이야. 우리 이제 외롭게 살 필요 없잖아.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정수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살자. 나도 정환이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거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서로의 집을 오가다 결국 내 집으로 정수기가 들어오기로 했다. 아파트가 그녀의 원룸보다 넓었고 다방에서도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사는 간단했다. 정수기가 가져온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던 사진첩과 그림들이 전부였다. 그녀의 소박한 짐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평생을 혼자 살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그녀의 삶이 느껴졌다. 짐이 별로 없네. 오래 혼자 살다 보니 필요한 것만 갖게 되더라고. 그리고 자주 이사 다니면서 많은 걸 버렸어. 그녀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은 그녀가 혼자 살지 않도록 내가 곁에 있어 주리라 마음먹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앞으로 함께 채워나가자. 정수기의 짐을 정리하고 나니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그림들이 벽에 걸리고 화분들이 창가에 놓이자 집 안이 생기 있게 변했다. 아내가 떠난 후 차갑게 식어버렸던 공간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기 정말 좋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정수기가 창가에 서서 말했다.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젊은 얼굴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뭘 그렇게 쳐다봐? 정수기가 부끄러운 듯 물었다. 예뻐서. 햇빛 속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새로운 시작.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우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정수기는 다방으로, 나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한 후 오전에 다방에 들러 그녀를 돕는다. 오후에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먹는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하기에 특별했다. 정환아, 오늘은 다방에 오지 않아도 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정수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다. 아니야, 갈게. 요즘 커피 내리는 솜씨가 늘어서 정수기 대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놀러 가도 되겠네? 정수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다방에 도착하자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는 그들도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축하해 주었다. 정환 씨, 정숙 씨 덕분에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젊어 보여요. 단골 손님인 박 할머니의 말에 뿌듯했다. 나도 느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눈빛이 더 생기 있어졌고 미소도 더 자주 지었다. 다 정숙이 덕분이죠.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정숙이가 얼굴을 붉혔다. 커피를 내리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여보세요? 네, 향기다방입니다. 정숙이가 전화를 받았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야?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어. 이 건물을 재개발한다고. 다음 달까지 비워달래. 그 말에 나도 놀랐다. 정숙이에게 이 다방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갑자기 그런 통보를 하다니. 너무하네.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정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에게 이 다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10년간 운영해온 곳,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준 장소였다. 어떡하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 정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함께 알아보자.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숙이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볼까 아니면 이제 다방을 접고 다른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솔직히 다방을 계속하고 싶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아. 정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새 장소를 알아보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새 출발 말이야. 정말 그럴까? 나이 들어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기도 해. 정수가, 너도 말했잖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정숙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네 곳곳을 다니며 임대 매물을 보았다. 생각보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임대료가 많이 오른 데다 권리금도 만만치 않았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한 주가 지나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정숙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괜찮아. 조급해하지 말자. 좋은 곳이 나타날 거야. 내가 용기를 주자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걱정이 느껴졌다. 다방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이자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결실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 정숙 씨, 우리 건물 1층이 다음 달에 비는데 어때요?
다방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윤 할머니가 제안했다. 그녀는 근처 소규모 빌라의 건물주였다. 네, 정말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다음 달에 나간대. 임대료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어. 위치도 여기서 2블록 떨어진 곳이라 단골 손님들도 그대로 올 수 있을 거고. 정수기의 눈이 반짝였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윤 할머니의 안내로 그 건물을 보러 갔다. 1층 상가는 현재 작은 문구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았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기존보다 20% 정도 저렴했다. 여기 정말 좋다. 창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올 것 같아. 정수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다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듯 했다. 정환아,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그래.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 새 출발이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할머니는 정수기를 위해 보증금도 조금 낮춰주었다. 아마도 오랜 단골 손님으로서의 정을 준 것 같았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기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새로운 다방은 뭐라고 이름 지을까? 정환의 다방은 어때? 농담 삼아 말했지만 정수기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다방이 어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포근함이 좋았다. 좋아. 우리의 다방으로 하자.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다방 오픈을 준비했다. 기존 다방의 가구와 기기들을 옮기고 새롭게 인테리어도 손봤다. 정수기의 그림들을 벽에 걸고 나는 직접 선반을 만들어 설치했다.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여기 어때? 테이블 위치가 괜찮을까? 좋아 보여. 창가 쪽으로 더 붙이면 햇빛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공간을 꾸몄다. 정수기의 미적 감각과 내 실용적인 면이 잘 어우러졌다. 둘이 함께하니 일도 더 즐겁고 효율적이었다. 마침내 오픈 날이 다가왔다. 새 간판도 달았다. 우리의 다방 마이너스 아워 CAF라는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긴장되네. 정수기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존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다. 와, 새 다방 정말 예쁘네요. 여기 분위기가 더 밝아요. 정숙 씨 표정처럼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숙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바빴다. 오픈 첫날이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정신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 바쁨이 행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우리는 다방 안을 정리했다. 정수기는 커피 기계를 닫고 나는 테이블을 정리했다. 일을 마치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정수기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만족감이 묻어났다. 나도 행복했어. 함께여서 더 행복했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빛.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황혼의 빛. 새 다방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의 일상도 안정을 찾아갔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준비하고 다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는 평화로운 나날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어느 날 다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작업복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레 카운터에 다가왔다. 혹시 정숙 씨 맞으세요? 정숙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저 기억 못 하시겠죠? 20년 전 공사장에서 만났던 순간 정숙이의 표정이 굳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제가 그때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간판을 보고 들어왔는데 정말 정숙 씨가 맞으시네요. 남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때 젊은 혈기에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부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아니에요. 그때 정숙 씨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푸른 약병들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장을 찾아다니시던 모습이.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숙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사과해 주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때 정숙 씨가 파시던 그 영양제 덕분에 힘든 공사 현장에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정숙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과거의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위안이 된 모양이었다.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정숙이가 말했다. 남자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다방을 운영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내 인생이 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는 유난히 조용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정숙이가 갑자기 말했다. 정환아, 나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 시절 공사장을 다니던 때. 그 기억이 나를 계속 괴롭혔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어.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가 너무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 같아. 정숙이의 눈에는 맑은 빛이 돌아왔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내가 괜찮다면 나도 기뻐. 내가 늘 말했잖아.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도 모두 소중하다고. 고마워, 정환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정숙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병이 나은 사람처럼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우리가 함께 산 지 1년이 되었다. 새 다방도 잘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이제는 서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정환아, 오늘은 좀 일찍 문 닫을까? 특별한 날인데. 정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특별한 날? 우리가 함께 산 지 1년 되는 날이잖아. 기억 안 나? 그 말에 나도 미소 지었다. 정숙이는 이런 기념일을 잘 기억했다.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마음이 좋았다. 그래, 일찍 닫자. 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어?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고 영화나 볼까 해. 우리는 일찍 다방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숙이는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예쁘게 세팅했다.
작은 꽃병에 들꽃을 꽂고 촛불도 켰다. 와, 분위기 있네. 정수기가 요리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미역국이네. 응, 우리의 첫 번째 생일이니까. 그녀의 표현이 귀여웠다. 우리의 만남을 새로운 탄생으로 여기는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정수가, 나 선물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가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가 함께한 1년을 기념해서 앞으로도 쭉 함께하자는 의미로. 정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팔찌를 꺼내 조심스레 손목에 찼다. 너무 예뻐. 고마워. 나도 선물이 있어. 정수기가 말했다. 그녀는 작은 캔버스를 가져왔다. 그 위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다방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 따스한 햇살 아래 행복한 표정으로. 내가 그린 거야? 정말 아름답다. 우리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 이 행복한 순간을. 우리는 그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았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시간보다 소중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정수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환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도 정수기가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감사해.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앞으로도 계속.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우리의 사랑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확신에 찬 사랑.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정환이와 정숙이 공사장 바카스 할머니와 다방 손님이라는 레이블을 넘어 이제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온 소중한 길이었고 우리의 현재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비록 길지 않을지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갈 따뜻한 여정이 될 것이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임을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웠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은 인생의 황혼을 밝히는 가장 따스한 빛이었다.